사다리. 아침에 최명길은 서장대 아래쪽 앞문으로 성을 나왔다. 임금이 내관을 수문장에게 보내 최명길의 행선지를 묻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고 일렀다. 서문에서 삼전도 청해 본진까지는 내리막 산길로 반나절이었다. 최명길은 광주목의 젊은 통인을 미리 정명수에게 보냈다. 통인은 잡과에 낙방하여 역관이 되지는 못했지만 여진 말을 더듬거리며 할 줄 알았다. 용골대가 칸의 국소를 받들고 서울에 와서 남별궁에 머물 때 그 구종 잡배들의 수발을 들던 자였다. 정명수는 통인 편에 만날 날짜를 알렸다. 서문 쪽으로 나와 청병의 목책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정명수가 직접 삼전도 본진의 용골대에게 인도할 것이며 사냐에 매복한 청병들에게 명해서 길을 열어주겠다는 전갈이었다. 최명길은 가죽신에 발감깨를 하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갔다. 길섭해 청병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 해가 성벽 위로 올라 거여 마천의 넓은 들이 밝았다. 비스듬한 햇살이 멀리 닿아서 들이 끝나는 가장자리가 빛났고 들판 너머에서 크게 휘도는 강은 옥빛으로 얼어 있었다. 사냐는 처음 빚어지고 처음 빛을 받는 강과 들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최명길은 차가운 공기를 몸 깊숙이 들이마셨다. 해가 떠올라 들을 깨우는 힘과 강이 열고 또 녹아서 흘러가는 힘으로 성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을 터이지만 삶의 길은 해 뜨고 물 흐르는 성 밖에 강 너머에 적들이 차지한 땅 위에 있을 것이었다. 청병의 매복진지 사이로 난 산길을 최명길은 걸어 내려갔다. 정명수는 목책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갈래로 따은 머리채에 댕기를 들이우고 허리에는 품대를 차고 있었다. 뵙기가 어렵소이다 최공. 조선의 낯가림이 심하오. 겨울인데 깊이 들어오셨구려. 갑시다. 용장께서는 본진에서 기다리고 계시오. 정명수는 용골대를 용장이라고 불렀다. 정명수가 앞서서 걸었다. 목책을 지나서부터 청군의 전진부대 아니었다. 삼전도가 가까워지자 청병의 군막들이 나타났다. 강가를 따라 들어선 군막은 강 하류 쪽으로 펼쳐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정명수를 뒤따라 걸으면서 최명길은 청진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정명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눈여겨봐둬야 할 게 많으시겠구려. 최명길은 대꾸하지 않았다. 짐승 가죽으로 지붕을 덮은 것도 있었지만 군막은 거의가 조선 백성들의 가옥에서 뜯어온 목재를 얼기설기 엮고 그 위에 집단을 올리거나 멍석을 덮은 것이었다. 강바람에 군막들이 펄럭였다. 최명길은 군막에 벌어진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군막마다 바닥에 가마니를 깔았고 그 위에 조선 백성들의 솜니불이 펼쳐져 있었다. 학이나 거북을 수놓은 누비이불과 태극무늬로 마구리를 댄 베개도 있었다. 군막 사이에 말들이 2마리씩 묶여 있었다. 다리가 길고 새까맣게 윤이 나는 여진의 호마였다. 병졸들은 군막 앞에서 화포를 닦거나 불을 피워서 산짐승을 구웠다. 양지 쪽에서 색동이불을 깔고 앉아 술을 마시는 자들은 지체가 높아 보였다. 말탄 군장들이 여진말로 뭐라 소리 지르며 병영 안을 달렸다. 군장들은 교대 병력을 산 위로 몰고 갔다. 강 너머의 뗏목들이 얼음 위로 강을 건너왔다. 한강 유역의 조창과 도성안의 경창에서 턴 곡식과 피륙, 육포, 어포, 간장독, 술독들이 뗏목에 실려와 청해 군영에 닿았다. 조선인 포로들이 언 강 위로 뗏목을 끌었다. 뗏목 한 척에 포로 50여 명씩 붙어 있었다. 조총을 맨 청병들이 포로를 부렸다. 청병들은 쓰러진 포로들을 뗏목에서 떼어내어 얼음이 깨진 물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강 상류 쪽에서도 뗏목이 내려왔다. 포로들은 상류 쪽 양평 산악에서 잘라낸 통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언강을 따라 밀고 내려왔다. 청병들이
채찍으로 포로들을 갈겼다. 뗏목들은 삼전도 나루에 닿았다. 나루터 모래벌판에서 포로들이 통나무로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포로들은 긴 장나무 사이에 3줄로 가로대를 묶었다. 사다리의 길이는 20자가 넘어 보였다. 성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깨뜨릴 때 성벽에 걸치는 운제였다. 용골대의 군막은 병영 한가운데 있었다. 군막 주위로 토담을 쌓아서 바람을 막았고 여러 군장들의 군막이 그 앞으로 도열하듯 들어서 있었다. 토담을 따라 누런색, 흰색, 붉은색, 푸른색의 깃발이 휘날렸다. 여진의 사냥개들이 지저대었다. 용골대는 군막 안에서 최명기를 맞았다. 군막 안은 넓어서 별실이 있었고 바닥에 돌로 구두를 깔고 그 밑에 마른 말똥을 태웠다. 군막 안은 훈훈했다. 용골대와 최명길이 마주 앉았고 정명수가 옆으로 비껴 앉아 말을 옮겼다. 추운 계절에 대군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오니 황당하다. 대륙은 추운 땅이다. 남쪽으로 깊이 내려오니 따뜻하다. 대군의 귀로를 보살피려 한다. 귀국이 여러 창고에 잘 준비해 주어서 견딜만하다. 여자들이 술상을 들였다. 찹쌀 막걸리에 어란과 말린 문어가 나왔다. 술상을 들고 온 여자들은 방글방글 웃었다. 머리를 틀어 올려서 목을 드러냈고 조선옷을 입고 있었다.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향기가 났다. 성 안은 지내기가 어떤가? 걱정해 주니 고맙다. 최명길이 용골대의 잔에 술을 따랐다. 개가 군막 안으로 들어왔다. 용골대가 안주를 집어서 개에게 던졌다. 귀국은 싸우자는 것인가? 돌담을 믿고 이러는 것인가? 우선은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귀국과 싸우려고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대병이 들이닥치니 우선 피했다. 그렇다면 왜 그 토굴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는가? 그 안에 무슨 좋은 일들이 많은가? 좋은 일은 없다. 대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 안에다 한 세상 차리자는 것인가? 나는 귀국을 위해 묻고 있다. 최명길이 잔을 들어 마셨다. 차가운 술이 창자를 훑고 내려갔다. 성 밖으로 나올 방도를 귀국에게 묻고자 한다. 좋은 말이다. 방도가 있다. 귀국의 세자와 대신들을 우리 군용으로 보내라. 그리고 칸의 조측을 받아라. 전에는 왕자들 중 한 명을 들이라 했다. 이제 세자를 보내라니 따르기 어렵다. 왕자들은 강화도로 들어간 뒤 소식이 돈절되었고 동궁은 성 안에 계시나 동궁 또한 임금이다. 정명수가 조선말로 최명길에게 소리질렀다. 이거 보시오 최공. 우리가 심양에서 말할 때는 왕자를 보내라 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세자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우리가 바람을 쏘이러 이 먼 데로 온 줄 아시오. 정명수는 최명길에게 한 말을 여진 말로 용골대에게 옮겼다. 용골대는 크게 웃었다. 벌건 입속이 들여다보였다. 용골대가 말했다. 그럼 어쩌자는 것인가? 돌담을 사이에 두고 겨루자는 말인가? 귀국의 뜻에 따르겠다. 원하는 바를 말하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방도를 말해달라. 나는 이미 말했다. 허나 세자와 조측은 따르기 어렵다. 귀국은 명의 조측을 받아오지 않았는가? 황이 바뀌면 조가 바뀌는 것이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가? 어찌 그리 답답한가? 나도 답답하다. 귀국이 서울을 버린 뒤에도 우리는 귀국의 대궐을 불지르지 않았다. 칸의 뜻을 귀국은 깊이 헤아리라. 그런데 어찌 사다리를 만드는가? 칸의 뜻인가? 용골대가 술잔을 내려놓고 낄낄거렸다. 정명수가 따라서 웃었다. 정명수는 입으로 술을 뿜어내며 허리를 꺾고 웃었다. 용골대가 말했다. 칸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다. 사다리가 두려운가? 귀국이 토굴에서 나오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지도 않으니 사다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 나의 뜻도 아니고 귀국의 뜻으로 사다리를 만들고 있다. 용골대는 또 한바탕 웃었다. 개가 웃는 용골대를 향해 짖었다. 오늘은 이만하자. 육포를 싸줄 터이니 돌아가는 길에 먹어라. 고맙다. 또 오겠다. 확답이 없다면 올 필요 없다. 그러나 서둘러라. 칸이 오고 있다. 정명수가 최명기를 군막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정명수의 군막은 용골대의 군막 바로 옆이었다. 정명수의 군막 안에서도 조선 여자 2명이 술 시중을 들었다. 정명수가 여자를 불렀다. 얼굴이 희고 어깨가 좁은 여자들이었다. 인사드려라. 조선국의 이판이시다. 여자들이 최명길에게 절했다. 정명수가 말했다. 서울 광교통 4대부가에서 데려온 여자들이요. 미색이 수려하오. 정명수가 여자들을 물리쳤다. 지금 칸이 심양을 떠나서 삼전도로 오고 있어. 칸이 오기 전에 조선의 세자와 대신들이 먼저 와 있어야 모양이 좋을 것이요. 이판이 용장의 체면을 좀 세워주시구려. 칸이 왔을 때 용장이 빈손으로 맞는다면 사세는 더 어려워질 것이요. 어찌 그만한 눈치가 없으시오. 정명수의 군막 안에 호조 좌랑과 품계를 알 수 없는 관원 한 명이 와 있었다. 좌랑은 최명기를 보자 빙긋이 웃었다. 호조의 관원들로 창고의 곡식과 군비의 재고를 관리하던 자들이었다. 어가가 성 안으로 들어온 지 사흘 뒤에 관원들은 도성한 경창들 중에서 적에게 털리지 않은 창고를 찾아서 곡식을 북한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묘당에 진언했다. 임금은 관원들의 갸륵한 충심을 기리며 출성을 윤호했다. 임금은 떠나는 관원들에게 은자 10립과 미숫가루 2대를 내렸다. 동문 밖이 아직 막히지 않았으므로 관원들은 동문으로 성을 나갔다. 그들은 서울로 가지 않고 삼전도로 와서 청해 군영에 투항했다. 정명수가 투항자들을 제 군막에 가두고 신문했다. 신문 내용은 도성한 경창들의 위치와 재고, 품목, 묘당에서 싸우기를 주장하는 신료들의 신원, 성이 포위된 뒤 성 밖으로 내보낸 자들의 명단과 임무, 성 안의 군량과 화약의 재고량, 성 주변의 산세와 물의 흐름세, 성첩의 구간별 지휘계통과 교대시간, 성안 조선 군병들의 사기와 군심의 동태, 성안의 행궁, 관량사 창고, 화약고, 관아, 사찰, 우물, 마국간, 매탄장의 위치, 성첩의 장대, 옹성, 포루, 안문의 위치, 여장의 높이와 타의 길이, 성밖 고지에 설치된 봉수대의 위치와 신호 연결 계통이었다. 투항한 관원들은 도면을 그려가며 진술했다. 관원들은 여진의 차림새에 손목이 결박되어 있었다. 정명수가 수하를 불러서 투항자들을 군막 밖으로 내보냈다. 정명수가 최명길에게 차를 구원했다. 저자들이 와 있어서 성한 사정은 우리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 이 판을 여기 모시고 여쭈어 보면 더 소상하겠지만 그리하지는 않겠소. 성한 사정은 나보다도 용장께서 더 잘 아시겠구려. 정명수는 히히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정명수가 최명길을 목책까지 배웅했다. 헤어질 때 정명수는 용골대가 주는 육포를 최명길에게 전했다. 정명수가 말했다. 자주 오시오. 그게 좋을 거요. 최명길은 오르막 산길을 걸어서 성으로 향했다. 겨울 해는 일찍 저물었다. 눈 덮인 산속의 오스름은 차고 새파랬다. 하얀 성벽이 노을 속으로 뻗었고 먼 노을에 닿은 북장대 쪽 성벽은 붉고 선명했다.